오늘은 감정평가 방식에서 원가법을 주로 하겠습니다. 자, 원가법은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인데, 가격을 평가하는 감정평가 세 가지 방법 외우셔야 되죠. 가격에 평가하는 방법은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수익 환원법이 있습니다. 자, 임대료를 평가하는 것은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 분석법이 있어요. 요 세 가지 반드시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중에서 가격을 산정한 방식 중에 원가법이라는 것은 원가 방식을 주로 측면을 강조하는 거죠. 그 건물에 얼마를 들어서 지었는지 원가 또는 비용성의 측면을 강조해서 공급 가격 위주로 가격을 평가하는 것을 원가법이라고 합니다. 자, 원가법은 반드시 세 가지 용어를 놓치면 안 되죠. 원가법 하면 반드시 기준 시점에서 재조달 원가를 감가 수정을 차감해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기준 시점 재조달 원가에서 뭘 뺀다? 감가 수정을 빼면 원가법이 나오는 겁니다. 자, 대신 원가법 하면 세 단어 반드시 외우는 겁니다. 원가법 첫째 기준 시점에서 어떤 거?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액을 차감한다. 감가 수정액이 기준 시점으로 계속 연도가 쌓이면 감가 누계액이라고 합니다. 감가 누계액이든 감가 수정액이든 감가 수정액을 차감해서 공제해서 가격을 구하는 것을 원가법이라고 합니다. 자, 원가법 하면 다 잊어먹어도 뭔만 생각하면 된다? 세 가지. 첫째, 기준 시점에서 평가해야죠. 기준 시점에서 재조달 원가를 감가 수정을 공제해서 가격을 평가하는 것을 원가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진도 나갑니다. 자, 원가법을 위해서 비용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자, 비용 접근법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감가 수정액을 매년 빼는 거야 되죠. 감가 수정을 구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원가법, 정률법, 상한기금법이 있어요. 자,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외우는 거죠. 감가 수정액을 구하는 방식이 크게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용연수법으로 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연수법으로 구하는 방법에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이 있어요. 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정액법입니다. 매년 똑같은 금액이 까지는 것이 정액법이라고 그래요. 정액법에 의한 감가 수정의 계산 방법이다. 그럼 원가법이 맞는 말이죠. 자, 원가법이라는 것은 감정평가의 세 방식과 6방법 중에 공급과 비용 측면을 강조합니다. 공급과 비용성을 강조했다. 그러면 원가법으로 가는 거죠. 자,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했다. 비용성, 원가 방식,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을 말합니다. 자, 원가법이란 것은 그래서 자가건설을 했다 하더라도 도급건설한 경우로 준해서 감정평가합니다. 도급건설했다는 것은 계약으로 해서 건물을 지었다는 거죠. 자기가 지었어도. 그래서 건설회사의 이윤도 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건설회사의 이윤도 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가 건설했다 하더라도 뭐에 준해서 평가한다? 도급 건설한 걸로 준해서 평가한다. 놓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반드시 원가법은 감가 수정액을 공제해서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적산가격은 원가에서 감가 수정액을 공제한 가격을 적산가격이라 그러는데, 이 적산가격은 그 원가법하고 똑같습니다. 적산가격은 맨 처음에 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하기 때문에 이 적산가격은 재조달 원가보다 절대 클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원가법은 재조달 원가보다 적산 가격은 클 수가 없습니다. 적산 가격이 주어가 나오면 재조달 원가보다 클 수가 없다. 이렇게 해야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적산법은 재조달 원가보다 클 수가 없다. 그러면 재조달 원가는 적산법보다 항상 가격이 크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재조달 원가는 적산 가격보다 가격이 크다. 적산 가격은 재조달 원가보다 클 수가 없다. 반드시 적산 가격은 감가 수정을 한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원가법 정의 들어갑니다. 자, 원가법은 기준 시점에서 해당 대상 부동산의 재조달 원가에 항상 감가 수정액 또는 감가 수정액이 해년마다 쌓이는 것을 감가 누계액이라고 합니다. 감가 수정액 또는 감가 누계액을 차감해서 가격을 구하는 방식을 원가법이라고 합니다. 자, 원가법은 기준 시점에서 대상 부동산의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액을 차감해서 또는 공제해서 가격을 구하는 방식 하면 원가법의 정의입니다. 자, 기준 시점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기준 시점이라면 다시 한번 말하면 기준 시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시점 또는 가격 시점이라고 합니다. 기준 시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시점이라는 것이 의뢰인이 그 날짜에 가격을 요청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격 조사를 완료했다는 것은 가격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 기준 시점입니다.
이게 기준 시점에서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차감해서 나오는 가격을 원가법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를 구해야 되죠.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를 감가 수정해. 준공했던 날하고 의뢰인이 요청했던 날이 틀리겠죠. 그래서 준공했던 날에서 요청했던 날까지 감가 수정액을 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가법의 정의는 기준 시점이란 말 나와야지 현재 시점이란 말 나오면 안 됩니다. 기준 시점에서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 또는 감가 수정액을 공제해서 산정한다. 그러면 원가법의 정의가 됐습니다. 자, 원가법의 재조달 원가는 반드시 기준 시점 또는 가격 시점에 재조달 원가여야 됩니다. 그래서 원가법의 재조달 원가는 가격 시점, 기준 시점에서 재조달 원가여야지 건축 시점에서 원가다. 그러면 틀린 말입니다. 신축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다 하면 안 돼요. 감정평가에 문제가 나오면 몰라도 무조건 뭐다? 기준 시점이라는 단어를 찾아야 됩니다. 감정평가 이론은 기준 시점에서 가격을 평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 시점, 가격 시점이 나와야지 평가 문제에서, 감정평가 문제에서 건축 시점이라든가 준공 시점이라든가 신축 시점이라든가 현재 시점이라든가 이런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재조달 원가는 항상 어디에서의 재조달 원가를 말한다? 기준 시점에서의 재조달 원가를 말한다. 그래서 원가법의 재조달 원가는 가격 시점의 재조달 원가를 말하는 거지 건축 시점이나 또는 현재 시점, 신축 시점을 말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기준 시점, 가격 시점 이걸 꽉 가지고 가야 됩니다. 감가 수정의 정의는 재조달 원가를 감액해야 할 금액을 재조달 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 시점에 있어서의 대상 물건의 가격을 적정화시키는 작업을 감가 수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제한다는 단어만 찾으면 되겠죠. 감가 수정은 재조달 원가에서 기준 시점에 있어서의 물건의 가액을 공제해서 적정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감가 수정은 경과연수에 대한 감가를 의미합니다. 경과연수에 대한 감가를 의미하지 잔존연수가 아닙니다. 잔존연수, 남아있는 연수를 감가 수정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흘러왔던 기간을 감가 수정을 해야죠. 그래서 경과연수에 대한 감가 수정을 말하는 거지 잔존연수에 대한 감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잔존연수 나오면 안 돼요. 경과연수에 대한 감가를 의미합니다. 자, 감가 수정은 개별성에 있어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관찰감가법이 요청이 됩니다. 그래서 감가 수정이라는 것은 관찰감가법을 허용합니다. 관찰감가법은 감정평가상의 용어입니다. 회계상의 용어가 아니라 그래서 감정평가에서 감가 수정은 감정평가서의 주관적인 관찰감가액도 포함한다. 자, 관찰감가액도 포함합니다. 인정한다 하면 맞는 말입니다. 실질적인 가치 하락분을 추계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찰감가법 등 주관적인 방법도 인정한다 하면 맞는 말이죠. 감가 수정이란 실질적인 가치 하락분을 추계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 관찰감가법 등 주관적인 방법도 인정한다 맞는 말로 갑니다. 자, 감가 수정에서 감가의 요인은 반드시 물리적만 있는 게 아니라 기능적인, 경제적 요인 종합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감가 수정에서 감가의 요인은 물리적, 기능적 또는 경제적 요인을 전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으로만 감가 수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감가 수정에서 감가의 요인은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맞는 말로 가죠. 자, 그래서 감가 수정 딱 하면 공제한다, 차감한다. 그리고 관찰감가법이 인정된다. 그리고 물리적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능적 요인도 전부 포함한다. 감가 수정의 정의입니다. 자, 재조달 원가의 계산에서 현존 물건을 가격 시점에서 재생산, 재취득한 데 소요되는 원가의 총액을 말합니다. 재조달 원가라는 것은 현존 물건을 가격 시점, 가격 조사를 완료하는 시점, 그 가격 시점에서 재생산, 재취득한 데 소요되는 가격을 다시 산정하는 총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재조달 원가란 현존 물건을 가격 시점 또는 기준 시점에서 재생산, 재취득한 데 소요되는 적정 원가의 총액을 말한다. 자, 그러면 원가법에 의한 부동산 가격을 복선 가격이라고 하는데 원가법에 의한 부동산 가격은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액 또는 기준 시점까지의 그 누계, 감가 누계액을 빼면
그게 복선 가격, 원가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액법이 가장 많이 쓰이는데 정액법에 의한 감가 수정액 계산은 정액법은 매년도 떨어지는 금액이 감가되는 금액이 일정한 걸 말해요. 그래서 재조달 원가에 잔존 가격이 있으면 잔존 가격은 빼줍니다. 재조달 원가에 남아있는 금액, 다 연도가 끝나도 건질 수 있는 금액이 있다. 잔존 가액을 먼저 공제를 먼저 하고 그것은 감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재조달 원가에 잔존 가격이 있으면 잔존 가치분은 빼주고 그 재조달 원가에 내용 연수 수명을 나누면 매년 떨어지는 감가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조달 원가에 잔존 가치를 먼저 빼주고 그 금액에 뭘 나눈다? 내용 연수 건물의 수명으로 나눠버리면 매년 떨어지는 감가액이 나온다. 자, 매년 떨어지는 감가액에다가 기준 시점까지 경관 연수를 곱해주면 감가 누계액이 나옵니다. 그럼 감가 누계액을 빼면 원가가 나오는 거죠. 자, 계산 문제는 나중에 별도로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자, 건물 원가의 산정 기준은 재조달 원가의 표준적 건설비에다가 통상 부대비용, 도급 건설을 기준으로 합니다. 통상 부대비용도 들어간다. 그 다음에 표준적인 건설비도 들어가죠. 그래서 직접 비용 플러스 간접 비용 플러스 개발업자, 건설업자의 이윤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급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업자의 적정 이윤도 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건물 원가의 산정 기준은 자, 통상 부대비용, 표준적인 건설비용, 도급건설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직접비용, 간접비용 플러스 뭐가 핵심이다? 건설사의 이윤도 포함된다. 건설사의 이윤도 포함된다는 것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상 부대비용이라는 것은 등기비, 건설 자금의 이자, 세금,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을 전부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건설에 대한 원가에는 건설 도급회사의 이윤, 평균 건설비, 그 다음에 간접비용 전부 포함이 됩니다. 자, 감가상각과 감가수정을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회계의 목적이에요. 감가상각은 회계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감가수정은 감정평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하면 회계사들이 주로 쓰는 게 감가상각, 감가상각은 장부가격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대변과 차변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정산하는 걸 말하죠. 하지만 감가수정은 금액을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공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하면 회계 목적이죠.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가격과 나머지 잔존가격이 일치해야 되죠. 그래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매기는 것을 감가상각이라 그럽니다. 감가상각은 회계 목적이기 때문에 관찰 감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찰 감가를 인정하지 않은 것을 감가상각이라 그럽니다. 당연히 비용을 배분하기 위해서 감가상각을 구합니다. 비용을 일치시키는 거죠. 비용을 배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감가상각이라 그럽니다. 자, 근데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말하는 감가수정은 감정평가의 목적입니다. 재조달 원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재조달 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관찰 감가를 인정합니다. 관찰 감가를 인정한다. 시장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용합니다. 비용을 서로 배분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감가 수정은 시장 가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서 감가 수정은 취득 원가에 대한 비용 배분의 개념이 아니다로 가야 돼요. 자, 감정평가에서 감가수정은 취득원가에 대한 비용 배분의 개념이 아니다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감가수정을 구분하는 건데 감가수정은 내부적인 감가가 있고 외부적인 감가가 있고 법률적인 감가가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감가수정은 내부적인 감가, 물리적인 감가라고 합니다. 물리적인 감가는 변동의 원칙을 주로 초점을 두는 거죠. 자, 물리적인 감가는 시간의 흐름으로 마손되고 마모되고 파손되고 노후화가 되는 감가를 물리적 감가라고 합니다. 내부적 감가죠. 자, 재해 등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손상, 파손 이런 것을 물리적 감가라고 합니다. 자, 기능적 감가가 있죠. 기능적 감가는 균형의 원칙에서 주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효용의 변화, 효용성이죠. 효용의 변화로 인한 건물과 토지의 부적응 관계,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부적합 또는 설계의 불량, 설비의 부족 이런 형식적인 구식화, 능률상의 저하, 비효용성 이런 것을 기능적 감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를
내부적인 감가라 그럽니다. 그다음에 외부적인 감가도 있겠죠. 경제 시장성이 감퇴되는 거. 그래서 경제적 감가라 그럽니다. 외부적인 감가를 경제적 감가라 그래요. 자, 경제적 감가 하면은 적합의 원칙에서 감가하는 겁니다. 자, 기능적인 감가 하면은 개별 원칙, 개별 분석에서 감가하는 거고, 기능적 감가, 물리적 감가면 개별 분석에서 감가하는 건 내부적인 요소고, 그다음에 외부적 감가, 경제적 감가는 지역 분석에서 감가하는 거죠. 그래서 적합의 원칙에서 나와야 됩니다. 자, 지역 분석하면 적합의 원칙에서 감가하는 것을 경제적 감가라 그럽니다. 자, 주변 환경과의 부적합이 있고 인근적의 쇠퇴, 대상 부동산의 시장성 감퇴로 발생하는 가치 하락분 이런 것을 경제적 감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감가 수정에는 내부적인 감가, 크게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가 있고 이것은 개별 분석인 균형의 원칙에서 발달되는 거고 그다음에 외부적인 감가, 지역성의 감가, 경제적 감가라 그럽니다. 경제적 감가는 지역 분석은 적합의 원칙이죠. 여기서 발달되는 게 경제적 감가다. 외부 시장의 감퇴, 시장성의 감퇴 하면 경제적 감가로 갑니다. 그래서 감가 수행에는 내부적 감가 또는 외부적인 감가, 그 다음에 하나가 법률적인 감가가 있습니다. 자, 법률적인 감가는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의 불안전성, 법 규제의 위반, 법률적 하자에 의한 감가를 법률적 감가라 그런다. 그죠? 자, 감가 수정하면 크게 감가 수정은 감정평가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관찰 감가법을 인정한다. 자, 시장의 가치, 시장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감가 수정입니다. 감가 수정은 내부적인 감가, 외부적인 감가, 그다음에 법률적인 감가가 있다. 자, 여기까지 자 감가에 대한 감가 수정 원가법의 1차적인 설명을 마쳤습니다. 자, 필요한 교재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하면 이 교재를 소정의 비용을 받고 택배 비용을 해서 교재를 배송해 드립니다. 자,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을 하시면 교재를 배송해 드립니다. 자, 감가 수정의 계산 방법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